네, 안녕하세요. 11월 19일, 네, 주말 토요일입니다. 일단 다행히 어제 미증시는 조금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동안 조금 빠지던 미증시, 어제는 다우가 0.59, 그리고 나스닥 0.01, 그리고 S&P 500 0.48에서 모두 상승으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인플레이션 그죠? CPI 시장 기대치 하회가 되었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또 그에 따라서 12월 달에 빅스텝 0.5 가능성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연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도 마찬가지 나왔는데, 또 한 명은 또 12월 달에 아직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 아직 테이블에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여하튼 조금 계속 긴축 쪽에 대한 이슈 부분으로 지금 증시가 조금 횡보세 조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조금씩 조금 악재들이 그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도 그죠, 휴전 하여튼 협상 가능성 자체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또 이번 주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골드만의 대량 매도, 즉 테마색의 장내 매도 때문에 힘든 한 주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아직 테마색의 장내 매도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일단 골드만의 매매 동향은 계속 봐야 될 듯 하고요. 다행히 일단 미증시는 상승, 유럽 증시도 대부분 조금 상승 마무리가 되었네요. 영국 0.53, 그리고 프랑스 1%대, 독일 1.16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그죠, 일단은 반도체 시장 다음 주 2분기, 아니 내년 2분기인가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사항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조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최근 들어서는 또 마이크론의 감산 부분으로 그죠, 그저께 SK 하이닉스가 장초에 10%대까지 빠졌다가 또 복구를 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조금씩 반도체 담을 때다라고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연준의 긴축 우려 속에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고 해서 3대 지수 모두 아까 보셨던 대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시장 연준 당국자들의 긴축 관련 발언, 기업 실적 등을 소화하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일단 금리 수준 거죠. 이거는 그저께 나왔던 부분이었죠. 제임스 블러드 5에서 7%대 시사하면서 일단은 금리 인상 기준금리 폭 7%대까지 또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어제 콜린스 총재 0.75포인트 금리 인상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 여하튼 12월 달에 FOMC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또 봐야 될 듯 합니다. 전날 블러드 총재와 이날 콜린스 총재의 발언에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 24%가량으로 전날의 15% 수준에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최근 일단 12월 달 이제 또 금리 인상, 또 FOMC 결과 회의 또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또 연말이다 보니까 그죠, 또 배당 쪽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에 그리고 MSCI 수혜주 LG 엔솔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동반 또 여기 또 지수에 또 포함이 되는 듯합니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 변경과 MSCI 변경이 실시되는 가운데 향후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 패시브 자금 유입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그 유입하는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이미 MSCI 코리아 구성 종목에 포함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MSCI 지수 내 유동 비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정권과 LG에너지 솔루션 비중 증가에 따라 패시브 자금이 약 4천억 원 새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그죠. 지금도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진행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죠, 향후에도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듯 합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도 LG에너지솔루션 긍정적이다. 네, 아무튼 주가 굉장히 지금 높은 부분에 있죠. 60만원 초반대. 지금 추세선 상단에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러 가지 일단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또 이런 자료가 나왔죠. 그죠? 11월 17일 날 바이오 장인 셀트리온 제쳤다라고 하면서 동아 ST,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 종료했다라고 뭐 이 기사상으로는 그죠? 동아 ST가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우리 셀트리온을 앞섰다라고 동아닷컴에서 김민범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벌써 임상 3상 종료 5월 달에 끝났습니다. 5월 달에 끝났고 그죠? 우리 중간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가 8월인가요? 9월 달인가요? 유럽 피부과학학회에서 일단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안전성, 동등성 모두 입증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잘못된 기사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 세계 시장 규모 11조 원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경쟁 본격화라고 해서 그죠? 나왔는데 여하튼 17일 날 나온 동아일보에 김민범 기자가 올린 부분, 동아 ST가 우리 셀트리온 제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기사 부분이고요. 전 세계에서 연간 11조 6,400억 규모의 매출을 내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셀트리온과 동아 ST가 임상 3성을 종료하고 결과를 분석에 진입했고 삼성 바이오피스 다음 달 임상 3상 종료를 앞뒀다. 우리는 벌써 동아 ST보다 더 일찍 5월 달에 마무리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동아 ST는 그저 일단 최근에 임상 3상 종료가 되었다라고 해서 아까 17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피스도 임상 종료 초읽기에서 우리 셀트리온 현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의 임상 3상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임상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5월 달에 CTP43의 환자 투약을 마치고 글로벌 임상 3상을 종료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유럽 피부과학회에서 환자 투여 후 28주까지 변화를 관찰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CTP43 스텔라라와 유효성이 유사했고 약물 투여 후 유의미한 이상 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중간 분석 결과 먼저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오류 기사 동아일보의 김민범 기사 부분입니다. 오류 기사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사이트에 따르면 그죠. 2022년 6월 1일 날 최종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임상 3상 실질적으로 2022년 5월 12일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509명 대상으로 스텔라라 2022년 5월 12일 날에 마무리가 되었으니 그죠. 아까 9월달 유럽 피부과학회에서 중간 결과 분석 이상 없다라고 발표를 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동아일보 바이오 장인 셀트리온 동아 ST가 제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털린 기사 부분입니다. 우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 조금 여기에 좀 PBM들이 우리 목록에 올려졌으면 좋겠는데요. 또 약간 우리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포함되겠죠. 일단 미국 시장은 PBM들이 보험 약제 관리 기업들이 일단은 시장을 흔드는 시장이죠. 일단 이 기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유플라임의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달려있는 휴미라 오리지널과 시밀러를 같은 그룹에 두겠다 해서 20조 시장 흔든 미기업 약제 관리 기업 옵텀 RX가 세계 시밀러 오리지널과 동등하게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시밀러 부분을 바이오 시밀러 다른 보험 약제 관리 기업들도 휴미라 시밀러를 선호 목록에 적극 올릴 듯 그러면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발빠르게 시장 침투율이 빠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시밀러 열종 출격 예상에서 20조 원 미국 휴미라 시장 경쟁에 불붙었다. 글로벌 최대 바이오 시밀러 경쟁이 벌어질 미국 휴미라 시장에 시장 보험 약제 관리 기업 PBM이 가세했다. PBM. 일단은 요게 조금 미국 시장의 특이한 부분이었죠. 중간 약간 미들맨 역할을 하는
미국 빅3 기업 중 한 곳이 세계 바이오 시밀러를 휴미라와 동등한 선호도로 분류하겠다라고 공표했다. 의약품 약가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 약재 관리 기업이 정책 변화를 예고하면서 내년 휴미라 시밀러 시장이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대할지 주목이 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헬스케어 업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PBM 자회사인 옵톰은 최근 세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선호의약품 목록에서 오리지널 휴미라와 동등하게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하면 그죠? 우리 램시마 선호의약품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죠. 미국에만 존재하는 PBM은 의약품 결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이다. 공보험 위주로 정부가 의약품 약가를 협상, 결정, 지불하는 한국과 달리 사보험 위주의 미국은 민간 시장에서 약가와 급여가 결정이 된다. PBM은 보험사를 대신해서 제약사와 약가 및 리베이트를 협상하고 처방약 목록을 관리해 의약품 급여 비율과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환자가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본인 부담 비용을 지불하면 그 나머지 약값을 약국에 지불하는 것도 PBM이다. 보험사와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수익을 나눈다 해서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PBM의 막강한 영향력은 처방약 목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온다. PBM은 몇 개의 그룹으로 처방약을 분류하는데 어떤 그룹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 부담 비율이 달라져 의약품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옵텀 RX의 최근 발표는 휴미라와 바이오시밀러를 동등한 그룹에 놓겠다는 의미다. 옵텀 RX, CVS 헬스,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 함께 3대 PBM으로 꼽히며 세계사의 점유율이 8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그죠? 이 세계사 쪽에서 말 그대로 의약품 목록, 처방약 목록 리스트 여기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 쉽게 그죠? 점유율 자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휴미라는 9년간 글로벌 매출 1위를 독차지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서 널리 쓰이는 TNF-알파 제조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적응증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의 1위 자료를 내줬지만 글로벌 매출액 25조 원을 넘어섰다. 매출의 80% 미국에서 나온다. 휴미라의 최대 시장인 미국은 내년 바이오시밀러 등장이 예고되어 있다. 1월달 암젠, 요게 퍼스트 무버죠. 근데 지금은 큰 의미 없습니다. 삼성바이오피스, 베링거 링겐하임, 코에러스, 마일란, 바이콘 등이 줄줄이 휴미라 시밀러를 발매한다. 셀트리온 등 심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를 포함하면 10개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PBM은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PBM이 시밀러 의약품을 오리지널과 비교해 어떤 그룹으로 분류하냐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커질 수도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실제 2017년 주요 PBM들이 오리지널인 뉴포젠을 목록에서 제외했고 시밀러인 착시오를 포함시키면서 착시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되었다. 우리 램시마도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미국 출시된 이후에 그저 그냥 조금씩 상승하다가 여하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록이 되고 시그나 등록이 되고 등등 하면서 점유율이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옵톰 RX의 영향을 감안할 때 다른 PBM도 휴미라 시밀러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빠르게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라는 전망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옵톰 RX에는 세계 바이오시밀러만 동등하게 배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내년 출시를 예고한 휴미라 시밀러 제품이 10개에 달하는 만큼 어떤 제품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옵톰 RX에 우리 유플라이머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혹시나 포함이 안 되더라도 다른 PBM 아까 시장 점유율 그 80% 이상 잡아먹는 3개 PBM들이 있었죠. 거기에 포함이 돼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2013년 미국 출시 예상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우리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일단 7월달 부분이죠. 일단은 조금 그죠. 암젠의 암제비타가 퍼스트 무브라서 요게 조금 PBM, 옵톰 RX에 포함될 가능성.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약간 고농도 쪽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고농도 쪽으로 본다 그러면 삼바 쪽이란 거죠. 우리 셀트리온 또는 고농도 알보텍 그 정도에서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우리는 아직 승인은 안 났고 삼바의 고농도 일단은 승인 났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실태조 요거는 조금 대체 조제가 지금 승인받은 부분이라서 요것도 또 약간 이점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대체 조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아직 그렇게 영향력은 크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하튼 후보군 본다라고 하면 퍼스트 무버의 암젠, 암제비타, 그리고 대체까지 있지만 고농도는 없다. 일단 대체가 있는 또 실태조, 그리고 고농도 승인받은 삼성 바이오핏의 하드리마, 그리고 우리 고농도 쪽이고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심사 중, 일단은 뭐 승인 쪽에는 문제가 없는 우리 유플라이마, 그리고 대체 조제 임상 중이라는 부분. 알보텍에 대한 부분은 그저 고농도 부분이긴 한데 지금 심사 지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탈락. 여하튼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하튼 10개 정도 해당되는 부분. 가장 먼저 출시하는 암젠의 암제비타 PBM 선호 목록에 오를 유력한 제품으로 꼽힌다. 이후 7월에는 6개 제품이 동시 출격해 고농도 대체 조제 여부 약가 정책에 따라 PBM의 선택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각 제약사마다 고농도 제품을 가지고 있거나 대체 조제 지정을 준비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선호 목록에 오를 가능성 일단은 조금 높다라고 봐야죠. 고농도는 기존 저농도보다 약물 투여량을 절반가량 줄여 현재 시점에선 고농도 위주로 처방받고 있다. 그죠? 미국 시장의 8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농도 시장이 점유를 하고 있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해 투약 편의성을 높이기도 한다. 강력한 차별점으로 꼽히는 대체 조제 바이오시밀러 지정도 있다. 이는 미 식품의약국이 오리지널과 매우 흡사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제품을 말한다. 대체 조제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스위칭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가 바이오시밀러로 바꿔 조제할 수 있어 점유율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 시점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10개사 중 고농도 허가를 받은 곳은 삼성 바이오피스 한 곳뿐이다. 대체 조제 허가, 베링글 인길라이만 획득했다. 하지만 암젠, 셀트리온, 알보텍 등 여러 회사들이 고농도 제형과 대체 조제의 허가를 위한 추가 임상 중이어서 경쟁은 한층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럼 아무튼 다시 한번 그죠?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암젠의 암제비타는 퍼스트 무버, 고농도 일단은 하드리 맞죠. 알보텍은 일단 심사 요게 좀 지연 이슈가 있었죠. 뭐 생산 시설 이슈 부분으로 요게 조금 7월달 이후로 밀려난다라고 하면 고농도 쪽에 대한 부분 우리 셀트리온 그죠. 그러면 일단은 4파전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암젠의 암제비타 그리고 삼성바이오스의 하데리마 베링글 인길하이면 고농도는 아니지만 그죠. 대체 조제 요게 조금 이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요 4개 중에서 3개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여하튼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부분도 옵톰 RX의 PBM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톰 RX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뭐 옵톰 RX가 아니더라도 뭐 익스트렉스 스크립츠 그리고 뭐 CVS 헬스 등등해서 여기에 또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부분이니까 여하튼 결론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라고 합니다. PBM 업체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시밀러 대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 침투력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침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조금 지난주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의 영향으로 주가가 안 좋았던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잠깐 잊어버리시고 주말은 잘 보내시고 일단은 다음 주 골드만 매매가 매도가 멈추기를 바라면서 주말은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